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또 오늘도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네요. 그쵸? 그, 현대사 부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치사 부분이 조금 더 복잡하기도 하고, 영상도 같이 봐야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정치사를 다 대면 수업 때 하기로 하고요. 경제사를 오늘은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수능 특강으로는요, 20강입니다. 교재 페이지 150쪽에 있는 그 경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이제 48년 12월에 한미경제원조 협정을 맺었죠. 아니, 너무 왜 이렇게 대미 의존적인 경제 구조로 갈 수밖에 없었나요?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우리의 상황을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45년도에 갑작스럽게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미 군정기가 있었고요. 뭐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뭔가 인프라를 만든다든지 뭐 누가 이제 주체가 돼서 경제 발전을 시킨다든지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리고 미군 정기에는 뭐 식량난도 있었고 인플레이션도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3년 동안 이제 미군 정기를 겪으면서 뭐 가장 이제 우리가 의존할 만한 국가는 미국밖에 없었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이제 자본주의 국가들 또 이제 그 자본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되는 국가들의 이제 많은 원조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뭐 2차 대전 이후에 뭐 서유럽도 이제 막 키우고 있었고 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국가들의 이제 경제 원조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한국도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재헌국회 때 농지개혁은 했어요. 해서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유상 매입, 유상 분배의 원칙으로 했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우리가 뭐 지켜서 개혁을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있게 했었다. 그런 내용들 이승만 정부에서 있었구나라는 거 우리가 이제 재헌국회 때 했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1950년에 굉장히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그렇죠.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50년부터 53년 7월까지 한 약 3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어요. 거기다가 불행히 이제 점차 무기들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로는 뭐 이제 다 공중전이기 때문에 막 그냥 아무데나 이제 폭격이 막 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남한이고 북한이고 상관없이 전 국토가 다 초토화가 돼버렸고요. 산업시설, 뭐 산업기반 발전소 뭐 이런 거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폐허가 돼버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인적 피해도 너무 크다라고 했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전쟁 고아들이 생겼고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월드비전이라든지 컴패션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NGO 단체들이 다 이 한국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였고 이 시기에 이제 미국이 경제 원조를 해주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무상으로 원조를 해주게 되고요. 미국도 원조 해주는 입장에서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방향으로 하게 되겠죠. 미국은 당시에 이제 잉여 생산물, 잉여 농산물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잉여 농산물,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비재 중심으로 우리에게 원조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막 산업적인 어떤 인프라가 막 이제 발전하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그러지는 못하고, 이제, 이제 들어온 소비재나 그다음에 이제 그 농산물 이거 뭐 가공한다든지 뭐 이런 산업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 농산물이요 좀 우연치 않게 다 새하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하얀 농산물의 산업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삼백산업이라고 한다. 혹시 세 가지 뭔지 알까요? 네, 밀가루, 설탕, 면화가 있어요. 뭐 설탕은 원당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밀가루, 원당, 면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이것들을 이제 가공하는 그런 산업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밀가루가 무상으로 들어오고, 그렇다면 이제 밀가루를 가공해서 만든 식품들을 싸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또 어떠한 부작용을 낳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졌겠죠. 이런 문제들도 또 낳게 돼요. 그러니까, 뭐, 경제가 발전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요, 지금 뭐,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이것들을 다 같이 좀 생각을 해둔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거나 300산업이 발전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대충자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미국이 여러 나라들이 이제 경제 원조하잖아요. 그 경제 원조하는 국가들의 이 대충자금이라는 것을 중앙은행에 예치해 놓고 이것을 사용하도록 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중앙은행 한국은행이죠. 그 한국은행에다가 정부가 어느 미국에서 정한 만큼의 대충자금을 예치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뭐 경제 발전하는 데에다가 사용을 하는데요. 단 사용할 때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했을까요? 네,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그런 자금을 대충자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금 중에 일부는 무기를 사는 데 썼고요. 그러니까 국방비로 썼는데요. 무기를 살 때는 당연히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어느 나라 무기를 사겠어요? 예, 미국 무기를 이제 샀고요. 근데 그것이 막 엄청 많은 퍼센트를 차지한 것은 아니고 나머지 이제 경제 재건하는 데 쓰는 비용들도 어쨌거나 미국의 허락을 받아서 미국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허락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겠다라는 거 요거 잠깐 기억해 두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수능에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나중에 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든지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이렇게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정경유착이 심화된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이제 일본이 놓고 간 재산들이 있죠. 일본이 놓고 이제 뭐 갑작스럽게 막 도망가야 되니까 일본이 놓고 간 그 재산들을 다 이제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이 귀속 재산들을 민간에게 이제 다시 팔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뭐 이제 공정하게 분배되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고요. 몇 개 이제 정부와 친해진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좀 특혜를 주는 이런 방향으로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승만 정부 때부터 정경유착이 심화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 예, 이제 우리 어떤 경제적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미국의 무상원조 계속 하던 것이요. 58년도가 되면 중단이 됩니다. 미국도 너무 여러 나라에다가 이제 무상 원조를 하고 있었고 미국의 어떤 경제적 상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58년도에 무상 원조가 중단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국내에는 엄청 큰 타격으로 온 것이죠. 그러니까 무상으로 오다가 이것을 이제 유상 차관으로 전환하면서 이거를 이제 무상으로 받을 수 없게 되니 많은 산업들이 이제 타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이제 미국에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경기 불황이 확 오게 돼요. 그러면서 실업자가 확 늘어나게 되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1960년에 결국에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승만 정부의 어떤 독재 정치에 대한 저항으로서 나타난 것이고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부정선거였지만 그러나 이 경기 불황도 어떤 배경으로서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죠. 실업자가 많아졌고, 그러니까 이 독재 정부 속에서도 그나마 참고 있었는데 완전히 경기 불황이 오고 실업자가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훨씬 커졌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4.19 혁명의 어떤 배경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50년대에 이승만 정부 받고요. 60년대로 가면요. 경제개발 계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들 하게 되는데요. 장면 정부에서 이제 수립했지만 박정희 정부에서 실시가 되는 1, 2, 3, 4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